자, 사기 표서. 사기 표서가 뭐냐면은 사기는 아이고 참 이거 사기 세가가 아니지. 아이고 이것도 이거 표지 제대로 새로 만들어야겠네. 어, 잠깐만 계셔보세요 여러분. 요걸로 해야겠다. 일단 요 춘추시대 지도를 켜놓고. 자, 그 사기라는 책은요. 아이고 이 뭐지? 파랑이 난인가? 자, 이 사기라는 책은요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본기, 그 다음에 세가, 그 다음에 열전, 그 다음에 표, 그 다음에 서,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본기는 제왕들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세가는 제후들의 이야기고요. 대체로 열전은 제후인데 죄를 지은 제후거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서는 뭐냐면은 그 시대 당대 문화에 대해서 적어놓은 글이고요. 그 다음에 표라는 거는 연표입니다. 근데 그 연표 앞에 보면 서문이 붙어 있어요. 서문. 그러니까 실마리 서자가 아니고 그 서라는 거는 이제 그 어떤 걸 하기 전에 그 저자가 이제 그 글에 대해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같은 걸 덧붙이는 아니면 설명을 덧붙이는 어떤 그런 글이거든요. 이거는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아니면 이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자, 그래서 표에다가 서가 붙여 있는데 예를 들면 표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3대 세표, 그 다음에 12제후 연표, 그 다음에 6국 연표 이런 표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연표입니다. 연표. 근데 그 연표 앞에다가 이제 요 연표는 어떤 거에 대한 것이다 라는 아니면 내가 왜 이걸 만들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서문을 이제 요 정검진 교수가 번역해 놨기 때문에 그걸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나중에는 서도 읽고 그걸로 사기방송은 안전하게 종료하고 그 다음은 아마 삼국지를 읽어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서는 권 13 3대 세표 제1입니다. 3대 세표. 보니까 사마천이 만든 표 중에서 각주에 기록이 비교적 간략한 것은 세표이고 일반적인 것은 연표이며 비교적 상세한 것은 월표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각주를 달아 놓으셨는데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3 읽어보겠습니다. 자, 태사공은 말하였다. 오제와 3대의 사적의 기록은 아조레되어 자세히 알기 어렵다. 오제라는 거는 사망오제 할 때 그 오제고 3대라는 거는 하은주 요 세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은나라 이전 제후국의 사적도 자리를 구해 보첩으로 편집할 수 없었고 주나라 이래로 와서야 다소 저술이 가능하였다. 공자는 역사서를 근거로 삼아 춘추를 연대별로 편찬하였는데 이것은 노나라 은공의 즉위원년을 비롯하여 사시와 1월이 정확하게 적혀 있어서 참으로 상세하다. 그러나 상서를 편찬할 때에는 상서를 편찬할 때에는 오히려 연월을 간략하게 만들었다. 어떤 부분은 다소 연월이 있는가 하면 많은 부분은 누락되어 기록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의문이 있는 부분은 의문을 남긴 채 전하였는데 이 또한 참으로 신중히 하였다. 내가 첩기를 읽어보니 첩기라는 거는 뭐 책 이름이겠죠. 뭐 황제 일에는 모두 연대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한 역대 보첩과 오덕에 따라 계승되었던 것을 앞뒤로 고증해보니 고문의 기록이 모두 일치하지 않고 괴리되거나 차이가 있었다. 공자가 그 연월의 차례를 논하지 않았는데 어찌 이유 없이 그랬겠는가. 그래서 나는 오제 개첩과 상서에 기록된 황제 일의 공화시기까지의 기록을 집성하여 세 표를 지었다. 공화시기라는 거는 그거죠. 주나라의 그 왕이 쫓겨나고 귀족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거두정을 행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공화시기예요. 자, 장부자가 저 선생에게 물었다. 이 얘기는 또 뭐야? 이건 저 장부자는 누구지? 장안성이고요. 장부자는 저 선생이라는 건 저소손인데. 근데 이 새끼들 이야기가 또 나와?
이 뒤에 거는 아마 또 사마천이 지은 글이 아니고 저소선이 뒷붙인 글인가 보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장구자가 저 선생에게 물었다. 시경에서는 설과 후직은 모두 붙임 없이 태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하고 후직은 설이라는 게 누구지? 아 참, 설은 이제 상나라의 시조고요. 후직은 주나라의 시조입니다. 네 맞아요. 설이라는 게 그런 사람이었지. 그 아비 없이 태어났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누구지? 검정고무신 나오는 그 누구지? 아파도 없는 게 까불어 그거 누구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자 아무튼 그러나 지금 전기를 살펴보면 모두 그들에게는 부친이 있었고 그들의 부친은 비록 바로 황제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황제라는 것은 오제의 황제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시경의 기록과 설마 서로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선생이 말했다. 노노염, 설이 아래에서 출생하였고 후직이 사람의 발자국에서 출생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천명의 정성을 구현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귀와 신은 스스로 형성할 수 없으며 반드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인데 어찌 설과 후직이 부친 없이 태어났겠습니까? 하나는 그들에게 부친이 있었다는 학설이고 하나는 그들에게 부친이 없었다는 학설입니다. 믿음은 믿음을 정하고 의심은 의심을 전하여 이렇게 두 가지 학설을 낳았던 것입니다. 당뇨는 설과 후직이 모두 현명한 사람으로서 하늘이 그들을 보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에게 70리의 봉투를 주었는데 설은 그 후 10여 대를 거쳐 탕이 이르렀고 마침내 천하에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당뇨는 후직의 자손이 앞으로 제왕업을 성취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후직의 봉투를 백리까지 알려주었더니 그의 후손이 1000년에 걸쳐 내려오다가 주나라 문왕이 이르러 비로소 천하를 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경에서 말하기를 탕의 선조는 설이나 설은 부친 없이 태어났다. 설의 모친이 그녀의 자매들과 함께 현구수에서 목욕을 하는데 제비 한 마리가 입에 알을 품고 떨어져 내려왔다. 설의 모친은 알을 얻어 입에 물고 있다가 삼켜 설을 낳게 되었다. 네, 여러분 계란 많이 드시지 마세요. 임신할 수 있습니다. 설은 매우 현량하여 요는 그를 사도로 임명하고 자라는 성을 주었다. 자는 바로 자를 가리키며 아들 자는 바로 이제 저 자라는 게 이제 보라색 할 때 그 자를 가리키며 날로 강대의 짐을 의미한다. 시인은 그를 찬미하고 칭송하기를 은나라의 땅은 매우 넓구나 하늘이 현조를 내려서 상을 이루었도다 라고 했다. 상은 바로 질을 가리키고 질은 은의 미칭이다. 질이라는 것은 이제 질박하다, 소박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나라 문왕의 선조는 후직인데 후직도 부친 없이 태어났다. 후직의 모친 강원은 문 밖에 나가 거인의 발자국을 보았는데 발자국을 밟자 산기를 느끼고 후직을 낳게 되었다. 공룡 발자국 보러 가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강원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없다고 여기고 그를 경시하여 길가에 버렸으나 소와 양들이 모두 그를 밟지 않고 피하였다. 그래서 산속에 버렸지만 산속에 살던 사람이 그를 길렀다. 이에 다시 큰 못에 던졌더니 새들이 덮고 받쳐들며 키웠다. 강원은 괴이하다고 여기고 이런 상황을 볼 때 그가 하늘의 아들이라고 판단하여 데려다가 양육하였다. 당뇨는 그가 현재임을 알았다. 현명한 제목이요. 그래서 그를 대농에 임명하고 희라는 성을 주었다. 희는 본을 뜻한다. 본이라는 것은 원래 뿌리 그런 거요. 시인은 그를 찬미하고 칭송하여 말하기를 그 처음은 백성 일에 있었도다 라고 하며 충분히 수련하고 날로 성취하였던 후직의 시작을 칭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말하기를 이전에 당뇨가 설을 자씨가 아닙니다. 자성입니다. 자성. 시하고 성은 다릅니다. 여러분. 자성이라고 명한 것은 탕이 있었기 때문이며 후직을 희성으로 명한 것은 문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왕은 은의 계력을 자신의 계승자로 명하여 하늘에서 내린 상스러움을 표명하였다. 태백이 5에 이르자 오나라 주문왕과 주무왕이 천하를 얻어 주왕조를 대대로 잇는 근원이 생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뜻은 알기 어려운 것이지만 성인이 알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순, 우, 설, 후직 모두는 황제의 자손입니다. 황제가 하늘의 명을 받고 천하를 다스렸는데 그의 덕이 깊어 멀리 후세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손이 천자로 세워진 것은 하늘이 덕 있는 자에게 보답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이 도리를 모르고 제왕이 모두 보통 사람에게서 생긴 것으로 여기는데 보통 사람이 어찌 까닭 없이 흥기하여 천하를 군림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하늘의 뜻을 얻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국 역사에서 말하는 천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장구자가 물었다.
황제 후세가 어떻게 이토록 오래 천하를 군림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저 선생이 대답하였다. 경전에서 말하기를 천하의 군주는 만민의 원수로서 그들은 하늘의 백성의 생명을 연장하기를 간구하며 왕위에 올라 그 복을 만대에 전한다고 했습니다. 황제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정을 밝히고 예의를 닦았으며 하늘의 기회에 따라 군사를 일으켜 정벌하여 승리 얻었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올라 그 복을 천대에 전하였습니다. 초광은 황제의 후손으로서 지금까지 한나라의 서남쪽 5천리 밖에서 찾아와 자주 한나라 천자를 뵙고 공부를 주기적으로 바치고 있습니다. 이는 어찌 그의 조상이 덕행이 있어 그 덕이 후세까지 전해진 것이 아니라가겠습니까? 도덕을 수행하며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의 군왕은 모두 이에 유의하여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한나라의 대장군 곽자맹은 이름이 광으로 역시 황제의 후손입니다. 이런 사실은 단지 자식이 밝고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사람들과 함께 말할 수 있는 것이며 배움이 얕은 사람들과는 함께 논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고대 제후는 나라로서 성실을 삼았습니다. 곽은 국가의 명칭입니다. 주무왕이 그의 제숙을 곽에 봉하였는데 후세까지 이어지다가 진나라 헌공에 의해서 곽공이 멸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곽공의 후손은 평민이 되어 평양 일대를 왕래하며 거주하였습니다. 평양은 하동 지역에 있는데 하동은 진나라의 영토에 속해 있었으나 그 후 위나라로 나뉘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평양이라는 건 이 근처 땅입니다. 여기서 진나라는 요 진나라고 위나라는 요 위나라예요. 저 왜 위나라로 갔다 건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시경에 의하면 이들 또한 주나라의 자손이며 주나라는 후직에서 시작하였고 후직은 부친이 없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마 저 위나라가 아니고 여기 전국시대의 요 위나라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요게 평양이거든요. 아마 여기 원문에는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역하는 사람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자, 시경에 의하면 이들 또한 주나라의 자손이며 주나라는 후직에서 시작하였고 후직은 부친이 없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3대 세전에 따르면 후직에게는 고신이라는 이름의 부친이 있었으며 고신은 황제의 자손이라 했습니다. 황제 종시전에 말하기를 한나라 왕조가 흥기한 지 100여 년이 되었을 때 적당하게 키가 큰 한 사람이 백연향에서 와서 천하의 정사를 담당하였다. 당시 어린 황제가 있었으나 그는 어린 황제의 수레를 위축시켜 물러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곽장군은 본래 양평에 있는 백연향에 거주하였습니다. 신이 낭을 지낼 무렵 일찍이 방사인 고공을 시정의 술집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방사가 내게 곽장군의 이러한 상황을 말해주었습니다. 어찌 그가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3대 세표의 태사공이 이제 처음에 이제 사마천이죠. 사마천이 처음에 이제 붙인 얘기는 굉장히 이제 깔끔해요. 그러니까 이제 3대 세표를 왜 이렇게 썼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잖아. 근데 뒤에다가 저소손이라는 사람이 덧붙인 얘기를 보면은 굉장히 지리멸렬하고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나무위키 같은데 그런 찌끄러기 같은데 뭐예요? 각주 붙이는 새끼들 있잖아. 그런 새끼들 보는 것 같습니다. 저소손을 보면은 그런 존나 못 쓰면서 뭔가 말은 해야겠고. 자, 아무튼 그래서 요게 3대 세표의 서문이었습니다. 영상을 끊겠습니다, 여러분.